국민 여러분, 지나가는 개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4월 10일 사기 선거를 통하여 192석을 만들어서 이제 그들의 최후 목적지인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을 통하여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기려고 하는 이것이 지금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왜? 192석을 가졌거든요. 내가 아는 정치인들에게 다 물어봤습니다. 과연 8명, 국민의힘 정당의 8명만 그쪽으로 붙으면 내가 8명이 붙을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고 수없는 내가 국회의원들한테 현직 국회의원들 물어봤더니 8명이 아니라 30명이라도 간다는 거야. 이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대한민국은 건국한 지 이제 76년 만에 결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에 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하는 거 보십시오. 무슨 짓 하는가? 정식 아직 국회 개원도 못했어요. 그런데 청문회 하고 있잖아요. 그 청문회 제목이 뭡니까? 윤석열 탄핵입니다. 탄핵. 그리고 증인들을 39명을 불렀어요. 거기는 김건희도 부르고 거기는 또 김건희 어머니까지 불렀어요. 이 인간들이 국회에서 하는 짓을 한번 보라고요. 방통위원회 그것도 하는 거 보시라고요.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그럼에도 국민들의 절반은 아직도 반응도 안 하고 이게 마치 나라가 정상으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관심도 없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 전부 다 막 동해 해수욕장 부산 부산에 거기 해수욕장 많이 모였대요. 사람들 보니까 이게요 국민성이 이게 나라가 망한지도 모르고 해수욕장을 다니고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휴가 갈 시간도 없습니다. 왜? 나라가 없는 한국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없는 개인이 어디 있어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자녀가 어디 있어요? 끝나는 겁니다. 끝나요 이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휴가도 못 가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순교의 정신으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8.15 광화문 대회를 통해서 나라를 지켜낼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전문가들이 나오셨는데 각자가 소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왼쪽부터. 예, 김학성 교수입니다. 네. 목사님 휴가 못 가셨다 그러셨는데 네. 애국에는 휴일도 없고 휴가도 없습니다. 또 예, 강원식 목사입니다. 아니 근데 베트남 가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안 가셨나요? 필리핀. 그런데 우리가 8.15 앞두고 간다는 것이 마음에 갈등이 많았었어요. 확실히 철이 좀 드신 것 같아. 이제 또 정하길 목사입니다. 네. 항상 앙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진짜로 여기 보세요. 빵 있잖아요. 빵. 진짜도 빵 가져왔는데 내용도 앙꼬를 가져왔습니다. 앙꼬. 전준환 목사입니다. 네. 홍동명 목사입니다. 네. 황종선 장로입니다. 자, 일단은 출석부터 한번 불러보는데 장난치지 마시고, 자, 일단 실행위원장, 강력위원장 있죠. 김종대, 남기수, 광역위원장 23명. 지금 빨리 여기 신고해요. 일단 빨리. 2분 내로 신고해요. 빨리. 광역위원장 누구입니다. 이름까지 대란 말이에요. 이름까지. 어느 광역위원장 누구, 어느 광역위원장 누구, 빨리 저 이름 써요. 출석 부를 테니까. 그리고 방송실 다 체크해가지고 나한테 밑에 이 문자메시지를 보고해요. 두 번째로 276 그러니까 254개 실행위원장들 빨리 여기 출석 체크해요. 어느 지역 실행위원장입니다. 어느 지역 실행위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빨리빨리 여기 벌써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벌써 여기 들어온 사람이 있어. 들어온 사람들에게 방송실 요것도
광역위원 플러스 254개 실행위원장 합하면 276이야. 276 방송실 다 체크해가지고 문자 메시지 나한테 보고를 해요. 그 다음에 3,518명 자유마을 대표들 한 명도 빠짐없이 지금 여기 출석 체크하세요. 지금 뭐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딱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넘겨줄래요? 정신 나가지고 말이야. 어? 아니 실시간 10만 명이 딱 들어와야지 말이야. 어? 실시간 10만 명도 안 들어오는데 뭔 혁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혁명은.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그 지금 과천에서 그 우리가 또 데모 많이 했고 안양에서도 데모 했는데 그 이제 모든 앞으로 집회하는 거는 8월 15일까지는 중지하시고 조직하는데 8월 15일 조직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라고 조직하는데 기울이시면 이제 집회 필요 없어요. 집회를 왜 안 되냐 하면 일단은 사람들이 이게 총사령관이 안 돼 보면 몰라요. 밑바닥에서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된다니까요. 들어보시라고. 지금 어떤 사람 또 나한테 항의가 왔어요. 지난 방송할 때 내가 말했더니 뭐냐면 안양에 있는 그 지청 검사들 그 압박하기 위해서 집회하는 거 토요일부로 중지하라. 왜 내가 중지하라고 한지 압니까? 이 말을 잘 들으시라고요. 그 사람들의 두 검사한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 검사가 중앙선관위를 구속할 힘이 있는지 압니까? 없다니까요. 그 위에 지시를 받고 한다고요. 그 위에.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우리가 했으면 됐단 말이야. 나도 거기 가서 한번 연설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했으면 됐고 과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위에 지시 없이는 이 검사 단일체 원칙이란 검사 동일체 원칙. 검사 동일체. 그래서 나는 장로님이 필요해.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검사는요 절대 자기 마음대로 못해. 위로부터 지시하지 않는 것은 절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은 8.15를 통하여 끝이 나는 겁니다. 8.15를. 그러니까 내가 그 안양의 집회도 이제는 하지 말아라. 내가 하지 말아 그럴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 검사들한테는 아무 권세도 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위에 지시 안 받고는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네? 그러니까 내 말을 잘 이해를 하시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나는 이 세계를 40년 겪어봤기 때문에 눈 감고도 바삭해요. 눈 감고도 바삭해. 응?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세에 따라서 이 부정선거가 이제 3개월 내로 선거가 다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8월 15일 날 1,000만 명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1,000만 명 모이는 조직이면 이 대한민국이 제2의 건국이 됩니다. 그 자체가 혁명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나머지 일은 내가 진행하면서 계속 설명할 테니까 일단은 장난치지 마세요. 장난치지 마시고 일단은 이 지금 아침마다 하는 방송에 실시간 10만 명, 100만 명 이제 이번에 8월 14일 전까지는 1,000만 명이 들어와야 돼. 1,000만 명이. 1,000만 명이 너아라 TV가 왜 폭파됐습니까? 누가 폭파했나요? 북한이 한 겁니다. 북한이. 그런 것도 모르십니까?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데가 누구냐? 광화문이에요. 광화문. 광화문을 제일 무서워해요. 그 광화문을 이끌어가는 방송이 너아라 TV니까 북한이 폭파한 거예요. 북한이. 좌파들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북한이 폭파한 거라니까요. 북한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결단을 우리가 만약에 8.15 때 3개월 후에 재선거를 하는 것을 대통령이 명령하지 아니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나라 망하는 거 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애국운동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윤석열을 또 탄핵시킬 거니까 우리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8.15의 우리 혁명 정신으로 우리가 맞짱 떠야 되니까 일단은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지금 그래도 오늘은 좀 겁을 먹은 지 벌써 3,301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아직도 3,518명 덜 들어왔잖아. 아직도. 이래가지고 뭔 혁명이 되겠어 이래가지고. 오늘 많이 들어오십시오. 들을 것도 많을 거니까. 정신들 나가가지고 말이야. 많이 들어오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주제로 아니 인사 안 시켰습니다. 인사 또 아니 인사했잖아. 했어요? 다 해서 저쪽 다 하나만. 했어요. 황장군. 일단은 황 장로 인사 안 했어. 황장로님 다 했잖아. 다 했어. 다 했어. 자, 김학성 교수님, 예. 국회에서 왜 저렇게 발광을 떠는 거야? 그거부터 주제를 한 바퀴 쭉 한번 얘기해보죠. 국회에서 이제 왜 저런 거야 도대체 국회가?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네. 그 정지 작업으로서 이제 뭐 검사라든지 방통위원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이제 탄핵하는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 아,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그다음에 우리 그 양반들은 네, 민주당들은 이제 반 헌법 세력이잖아요, 목사님. 그렇지. 대한민국 자체를 무너뜨리는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인데 전초전 작업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사님. 네. 자, 강은신 목사님. 예.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뭘까요? 왜 탄핵시키려고 할까요? 그야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그들이 원하고 바라던 네. 이제 고려 연방제로 아하.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기 위한 수순이죠. 그래서 저쪽이야 100%다 김정은을 지지할 터이고 우리 또한 국회에서는 지금 192석이 이제는 저들을 지지하는 쪽에 있으니까 이제 앞에 장애물이 윤석열 대통령이겠죠. 그걸 제거하기 위한 수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인우 목사님. 네. 윤석열 탄핵 이제 결의안을 만들려고 지금 저렇게 지금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윤석열 탄핵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도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언제쯤 가면 그게 탄핵 결의안이 결의가 될 것 같아요? 뭐 국회에서 탄핵 결의안 돼도 사법부에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아니 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지. 그렇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할 때니까 그것도 안 되겠지만 제가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3개월 동안 일단 정지는 되는 거죠. 정지가 대통령이. 돼도 네. 쟤네들이 왜 국회에서 저렇게 제대로 저렇게 싸우면서 나오냐 하면 그전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그 시민운동으로 대규모 촛불 그 촛불 시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불이 광화문 세력 때문에 못 붙는 거예요. 아하. 이제 이게 그 2차 대전 후에 동독에서 일어났을 때 서독과 동독이 교회를 통해서 통합이 되면서 자유통일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나서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절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못 시킵니다. 이번에는. 이거 이따 이제 전문적인 것은 네네.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 네네. 왜 연방제로 갈라 그래요, 전준환 목사님? 그게 그 지금 우리 국회가 결국은 이북의 지금 이제 그 지령에 의해서 그 할아버지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것이 거기 지령이 없이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지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소에다가 거기에 이제 하소인들을 다 지금 심어놨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다 심어놔가지고 이 사람들의 오직 목표는 연방제예요. 연방제. 예. 연방제를 통해 가지고 아니 근데 연방제가 네.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전쟁 없이 통일하자. 예. 그 소강석의 주장인데. 전쟁 없이 그렇지요. 전쟁 없이 통일할 수 있는 것은 연방제밖에 없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연방제를 하면은 목사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연방제가 성공하려면 어떤 종교적인 것이 같아야 된다. 정치의 체계가 같아야 된다. 그랬을 때 연방제가 왜 우리에게 어렵냐 그러면은 저 북한에가 있고
남한이 절반이 딱 쪼개져 가지고 북한에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가버리느냐? 자유민주주의로 간다면 그리고 각자 유지한다면 괜찮겠지요. 그런데 저 월남이 패망할 때처럼 그 남한에 있는 저 주사파 이 좌파 세력들이 이보고 딱 하나가 돼가지고 국회도 점령해버리고 청와대도 점령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고려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 이것은 하나의 그냥 그 미사 여구에 불과하지 공산주의 혁명 이론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홍동현 목사. 예. 연방제 왜 안 됩니까? 아, 전쟁 없이 통일하자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저 방금 우리 전 목사님 말씀한 대로 네. 연방제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미국이 이 연방제 국가 아닙니까? 합중국이라 미국 연방제고 과거에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제 대표적인 양 국가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똑같이 정치 체제가 경제 체제 그래 돼 있고 미국은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합중국으로 원활하게 기능을 할 수 있지만은 전혀 다른 체제의 두 국가가 하나의 연방국가 된다는 것은 인류 역사에 이때까지 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된 적도 없고 앞으로 될 가능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연방제라는 것은 종북 세력, 주사파 세력, 북한의 노동당 정권이 하나같이 이때까지 떠드는 게 뭡니까? 한반도 유일한 합법적 정부가 자기라는 겁니다. 유엔에서는 대한민국을 합법적 정부로 오랫동안 규정해 있었지만은 지금은 둘 다 유엔에 가입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남한의 종북 세력들, 주사파 세력들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배후에 정치 제도권 들어가는 게 오늘날 더불어민주당 세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북한 체제, 수령 체제를 갖다가 한반도의 유일한 통치 체제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남쪽 그냥 아래 작은 정부, 그 문재인이 말한 대로 그 남쪽 대통령, 북쪽 대통령 하나 세우고 그 위에 바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을 이어지는 이 밑에서 양쪽이 기성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때까지 왔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는 종지부를 찍고 그 끔찍한 북한 그 괴수의 그 밑에서 놀아나는 그런 체제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는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강력한 붉은 사상에 오염된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다수의 침묵하는 남한의 이 얼갈이 같은 보수 세력이 완전히 멸절당하고 완전히 공산화되는 과정 하나의 공산화 과정으로 보면 되겠죠. 자, 황경선 고신측 장로님. 예. 연방제 하면 교회는 존재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현재 못하죠. 예, 지금 뭐 두 분 목사님 잘 말씀하셨는데 네. 연방제는 사실 북한이 김일성이가 월남전이 그 미군의 그 미군과 그 동맹군들의 막강한 화력 하에서도 결국은 그 파리 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네. 공산주의는 항상 자기들이 약할 때는 협상 전술을 씁니다. 맞아요. 예. 휴전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우리 7.4 그래서 공동성명도 마찬가지고. 예. 네. 거기에 영향을 받고 이제는 무력으로는 한미 동맹이 있는 한 또 유엔사가 그대로 있는 한 안 되겠다 해서 김일성 때부터 나온 것이 결국은 월남과 같이 남한에 있는 적화 세력들 간첩들 포함한 종북 세력들 적화 세력들을 가지고 네. 전쟁 없이 잡아먹겠다는 이 목적하에 생긴 것이고 그거를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가서 이름만 살짝 바꿔가지고 낮은 연방제 해가지고 네. 그때부터 이게 회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논리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첫째는 북한이 무력으로 군사력으로는 이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네. 제2의 방안으로 낸 것이 바로 연방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김종대 목사님. 김종대 목사님은 23명의 광역위원장들이 다 들어왔는지 확인이 됐으면 여기다 문자 메시지 써주세요. 23명 다 들어왔습니다. 김종대 이렇게 빨리 쓰시라고. 그 다음에 남기수 목사님은 276이 여기에 다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서 남기수 목사님이 이름을 써요. 남기수라고 쓰고
2천억 원 지금 여기 다 들어왔습니다. 그걸 확인을 딱 해주시고 그 다음 지시는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장난칠라 그래 이거 정말 정신들 나가지고. 목사님 연방제에서 다 좋은 말씀을 그다음에 해주셨는데요. 아니, 내가 묻는 말로 네네, 대답해요. 아니 지금 저 북한에 가서 김대중 3대 좌파 대통령이 그 서명한 거 있잖아요. 네네. 띄워주시고 요거 해설 한번 해줘봐요. 예. 예. 자, 저게 이제 네. 그 6.15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 그렇죠. 이건 이제 김대중과 김정일이가 네. 북에서 만나가지고 연방제를 하자. 거기 보면 이제 그 2호죠. 네. 2호를 보면 남과 북은 나라와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 제안이 서로 네.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네.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 그 우리가 연방제라는 말을 들으면 일반적으로는요. 네. 포장은 그럴싸해요. 포장은요. 네. 그런 내용은 적화로 가기 위한 통로로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동유럽이 적화됐을 때도 공산주의는 어떤 전법을 썼냐면 네. 바로 공산화를 시킨 것이 아니라 네. 기존에 있었던 민주정부하고 네. 새로운 공산주의자들이 합작을 해서 아. 공동정부를 만들었죠. 내가 공부를 좀 해봤더니요. 예. 이렇게 됐더라고. 이제 그 러시아 혁명이 성공됐잖아요. 네네. 성공돼 가지고 일단은 그 시민단체 네. 유고,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에서 시민단체가 한 3,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3,000명이 아니 우리도 러시아처럼 하자.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번에 저 내가 늘 보여주는 시청 앞에 그 저 청년들 데모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한 3,000명이더라고. 3,000명이 네. 유고,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한 3,000명의 시민단체 청년들이 가자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그걸 초도에 진압을 했으면 되는 건데 기존 기득권 세력들이 애들이 장난치다가 그만두겠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넘어가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네. 그 정부를 구성할 때 네. 이제 공산주의 전략은 기존에 있는 민주정부에다가 공산주의와 같이 합작하자고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요. 맞아. 그 공산주의 세력들이 민주 인사들을 네. 죽이거나 협박하거나 해서 이야. 결국은 공산화되는 거거든요. 이야.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위대하신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미 군정하에서 미 국무부가 좌우 합작 정부를 하라고 그렇게 맞아요. 압력을 넣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좌우가 같이 나라를 세워야 옳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좌우 합작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남쪽이 먹힌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네. 좌우 합작을 반대한 것이죠. 결국은 보면 지금의 연방제도 똑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이승만은 이미 유고, 체코, 오스트리아 걔들이 한 3,000명의 시민단체들이 좌우 합작하자고 네. 한 것을 이승만은 이미 알은 거죠. 다 간파하고 계셨죠. 다 간파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군 정화에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네. 세계 최고의 강국인 미국이 그 좌우 합작해라. 그렇지. 라고 했지만 그거를 물리치고 끝까지 대한민국을 좌우 합작은 안 된다. 지켜낸 분이에요, 목사님. 그 이승만 천재야, 천재.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다 아는 거야, 벌써. 예. 볼셰비키 혁명이 처음 일어났을 때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딱 보고 저거는 붉은 용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이라고 예. 얘기하고 그리고 예언이 맞았잖아요. 저거는 100년 안에는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까 러시아 연방이 해체됐잖아요.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있었지만은 그렇죠. 6년 뒤 1923년도에 유명한 글을 쓰시죠. 공산당의 당부당 옳고 그름. 맞아요. 지금도 그것이 다 초범 나오는데요. 하와이 신문에다 그 기고했잖아요. 예, 그거를 하와이 꼭 좀 신문.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아주 명문입니다. 지금도. 그러면 이거죠. 방송질 그 찾았으면 저 한번 띄워줘 봐봐. 1990년에 소련이 멸망했는데 예. 그 57년 전에 예. 이미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당의 옳고 그른 점을 글로 표명해가지고 맞아요. 공산당이 틀렸다라는 사실을
55년 전에 예언한 명문 중에 명문입니다. 목사님. 방송실 저 예. 하와이 신문에 기고한 내용이니까 태평양 잡지에 나오죠. 예. 1923년입니다. 네. 자, 네, 저겁니다, 목사님. 저 잡지에 와, 올려봐요, 올려. 천재야 천재. 그 잡지 이름이고 공산당의 당부당. 그러니까 옳은 점과 그른 점. 그러니까 공산당을 그냥 얘기를 하지 않고요. 옳은 점도 몇 가지 있다. 예. 그러나 결국은 잘못된 것이다. 예. 그 아주 논리정연하게 예. 제가 지금 읽어봐도요. 예. 야 정말 문체가 아주 수려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러시아 연방이 다 넘어갈 때 결국은 좌우 합작해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동유럽이요. 동유럽이 네네, 예. 넘어갈 때. 근데 이승만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벌써. 그래서 좌우 합작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예. 미국 국무부가 예. 압력을 넣었지만 그것을 극복해내고 민주정부로만 이렇게 구성을 시킨 것이죠.